1992년 12월 28일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의 3층짜리 임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비가 내렸던 날이었기에 불길은 1층만 태운 뒤 금방 진화됐지만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처음 발생한 곳으로 알려진 109호 집 안에서 심하게 불에 그을린 남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는 화재로 사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자상이 뚜렷했고 집 안은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불길 속에서 드러난 이 충격적인 살인 사건은 이후 무고한 한 남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109호 현장에는 뒤엉킨 가구, 피가 묻은 술병 조각, 흩어진 성냥갑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중적한이라는 남성으로 방직회사 직원이었던 그는 하이커우에서 3층짜리 임대주택을 관리하며 거주 중이었습니다. 현장에 남은 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범인이 그를 살해한 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죠. 원한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던 중 경찰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한 장의 명함을 발견합니다. 그 명함의 주인은 천만이라는 남성으로 창업을 위해 하이난성으로 이주한 청년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했지만 창업에 꿈이 있었던 그는 하이난성이 설립되고 경제특구가 되었을 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위해 친구와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는 꿈을 위해 수리공, 막노동 등으로 일을 배우고 돈을 모아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하고 일을 막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적한의 집에 새들어 살았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한 상태였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뒤 중적한의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천만의 명함을 근거로 경찰은 그가 범인이라고 판단하며 체포했던 것입니다. 사건 발생 20일 뒤 천만의 부모님은 친척으로부터 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친척은 그가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긴 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금방 풀려날 거라며 그들을 안심시켰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천만이 풀려났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이커우시는 경찰 인력이 부족하고 사건이 많아 제대로 된 수사에 2, 3년씩 지연되는 건 기본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사건이 발생하고 거의 1년이 다 되어서야 아들을 접견할 수 있었습니다. 천만은 자신이 절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가끔 주변을 살피고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두려운 듯 말이죠. 부모님이 다녀간 뒤 얼마 안 있어 그는 고의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를 신문한 형사에 따르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그가 결국 다음과 같이 자백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전날 밤 채무 상환 문제로 중적한과 다투다가 살해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 저녁 7시 20분에 중적한의 집에 갔고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오른손에 쥔 작은 칼로 그를 살해했습니다. 천만의 부모님은 아들이 그럴 리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한 뒤 검찰과 맞섰습니다. 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던 중 여러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그를 신문했던 경찰은 천만이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사와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총 13번의 신문 중 8번은 유죄 자백, 3번은 부인, 2번은 자백 번복이었습니다. 첫 유죄 자백은 1993년 1월 6일 새벽에 이뤄졌는데 새벽에 신문한 것도 그렇고 정확한 시간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받았던 신문이 정식으로 된 신문이 아닌, 즉 위협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었죠. 하지만 접견 당시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때문인지는 몰라도 천만은 범행에 대해 부인할 뿐 신문 중 당했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상한 점은 더 있었습니다. 자백서에 적힌 내용에는 천만이 오른손에 쥔 작은 칼로 그를 살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는 글만 오른손으로 쓸 뿐 평소 물건을 쥐거나 사용할 땐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거기에 경찰이 증거로 보관하고 있는 범행에 사용됐다는 흉기는 보고서에 기록된 작은 칼이 아닌 녹슨 식칼이었습니다. 녹슨 상태라 범행에 사용됐으면 피해자의 몸에도 흔적이 남아야 했지만 그런 건 없었고 혈흔이나 지문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목에 남은 자상과 녹슨 식칼의 모양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죠. 이 밖에도 5일 동안 연속으로 신문했던 기록은 있었지만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는지에 관한 시간 기록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천만을 범인으로 몰았던 것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그의 명함 때문이었는데 그 명함은 증거물 보관함에서 유실됐고 많은 현장 사진 중 단 한 장도 명함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불에 탔는데 주머니에 있던 명함이 멀쩡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갔죠.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명함 하나로 그를 범인으로 체포한 뒤 신문종 위협을 통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고 변호사는 판단했습니다. 얼마 뒤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천만이 피해자에게 2천 위안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자주 다투었으며 끝내 그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곳에도 빚을 지고 있던 그가 피해자의 바지에 자신의 명함을 넣은 뒤 일부러 불을 질렀다. 시신이 발견되면 빚쟁이들이 자신이 죽은 것으로 착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변호 측은 신문 과정 중 위협이 있어 그가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에서 자백은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인정되기에 1994년 11월 9일의 재판부는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우 2년 동안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종신형으로 감형되는데 천만의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그가 항소하자 검찰 역시 집행유예 2년을 주지 말고 바로 사형시켜야 된다면서 같이 항소했죠. 4년 뒤 열린 2심 재판에서 검찰 측은 천만이 신문 중 작성했다는 현장 약도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가 범인이었기에 이런 자세한 현장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천만은 자신이 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건 당시 자신을 신문했던 경찰이고 그가 다 그린 다음에 자신에게 침대만 그리도록 명령했다고 말이죠. 확인 결과 그가 지목했던 경찰은 그쪽 관할 구역도 아니었고 잠깐 일이 있어 들렀다가 그를 신문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도 2심 재판부는 이번에도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믿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뇌경색에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응급처치 끝에 겨우 소생하는 일이 있기도 했죠. 그럼에도 아들에 대한 믿음은 견고했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세월은 흘러 2014년 전국적으로 억울한 사건을 재검토하라는 시정 조치가 내려졌고 그 중에는 천만의 사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에 열린 재심에서 천만은 자신이 신문 중 폭력과 폭언을 받았고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은 흉터들을 법정에서 공개했죠. 당시 그를 신문했던 경찰은 끝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없이 증언 요청에도 불응했습니다. 그의 사건을 재검토했던 검찰 역시 조작된 증거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재심에서 검찰 측도 변호인 측도 모두 천만의 무죄를 주장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거 판결을 내렸던 1심, 2심 재판부 역시 기존 판결이 잘못됐음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재심을 맡은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소한 쪽도 무죄, 재판한 쪽도 무죄. 우리는 대체 무슨 재판을 한 겁니까? 2016년 2월 1일, 천만은 정식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그는 국가로부터 약 275만 위안, 하나 5억 원이 조금 넘는 보상을 받았지만 23년에 걸친 억울한 수감 생활은 그 어떤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천만을 신문했던 경찰에 관해 직접적인 처벌이나 형사 책임이 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경찰이 천만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그에게만 집중한 탓에 진짜 범인은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은 꼭 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